에센셜 오일이 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과도하게 쓰거나 자연에서 추출했다고 하니까 많이 쓰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로션처럼 막 바르고 아니면 먹고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해열제나 진통제도 많이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약물학에서는 용량 반응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약을 정해진 양 이상으로 쓰게 되면 점점 효능이 세지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반대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생기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최소 용량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약의 기능이 최소한으로 발휘되고 2단계에서는 용량을 2배로 하면 반응도 2배로 증가하는 단계예요. 반대로 2배로 늘린 걸 반으로 줄이면 반응도 반으로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더 많은 용량의 약물을 투여해도 효능이 더 세지지 않는 상태예요. 2단계의 약의 용량을 늘리면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은 소량 사용 시 염증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지만 과복용하면 위장 출혈이나 신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두통, 발열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지만 과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면 설명서에 꼭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센셜 오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과도한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법 때문에 발생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6월 아로마 오일을 의약품처럼 광고, 판매한 업자가 검거된 일이 있었어요. 아로마 오일을 하루 8방울에서 10방울씩 마시거나 바르면 폐렴, 신장 감염 및 투석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홍보해서 판매를 했는데 많은 구매자가 이 제품을 마시거나 몸에 발랐다가 병세가 더 나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장 질환이 악화되고 붉은 반점이 일어나는 증세도 있었어요. MBC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무허가 아로마 오일 제품 270여 개를 압수하고 업체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바로 다음해 2022년 8월에는 가습기용 오일 사례로 떠들썩했습니다. JTBC에서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200여 개의 가습기용 오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일반 방향제로 신고되었거나 신고 번호조차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품 설명에는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었고 이는 호흡기로 들여 마시는 용도가 아닌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가습기용 향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흡입 독성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에센셜 오일 품목은 가습기용 생활 화학 제품에 등록된 상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 환경 안전 정보 시스템에서 여러분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릴게요. 굳이 가습기에 넣지 말고 그냥 종이에 떨어뜨려 맡아도 되는데 굳이 불안정한 방법으로 흡입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잘못 사용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안전한 오일을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작용, 두 번째는 특정 연령이나 그룹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부작용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아까 기사에서도 다룬 섭취에 대한 부분이에요. 에센셜 오일은 식품에서 추출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 FDA 그라스 인증을 받았다는 걸 근거로 먹어도 된다고 많이들 하죠. 근데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그라스 목록
1165번에 보면 R1.3 부탄디올이라고 있어요. 이게 안전한 물질이라고 승인은 받았지만 막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식품 첨가물은 크림빵이나 팥빙수 이런 일반 식품이랑 다른 거예요. 첨가하는 용도로서 등록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걸 구분지어서 설명드리냐면요. 단순하게 안전한 물질인가 이전에 정확히 얼만큼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첨가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량이라는 개념을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계산해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꼭 먹어보고 싶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복통, 설사, 점막 손상 등등 저도 직접 먹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묘사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저보다 의사분들이 인터뷰한 게 많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의약품도 다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약국에서 조그만 알약 하나 사면 설명서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뭐랑 먹으면 안 되고 언제 먹으면 안 되고 용량은 절대 몇 알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검증이 엄청 많이 된 약품도 위험성이 있는데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천연 물질, 그것도 100배 이상 농축된 에센스를 먹는다는 건 권장드리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먹고 문제 안 생길 수 있죠. 근데 먹어도 괜찮다고 자꾸 그래서 먹다 보니까 뭔가 이상이 생겼어요. 이때 어떻게 책임을 지을 거냐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가면 이런 말이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에센셜 오일은 100배가량 희석한 뒤에 피부에 일부 바르거나 오일 그 자체 그대로 바를 때도 그냥 파스처럼 바르는 게 아닌 아주 작은 부위에 면봉으로 찍어서 도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일의 흡수 속도 때문에 그래요.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향 성분의 농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아요. 물이나 화장품 같은 것에 비해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빠른 데다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로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작은 양을 써도 아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많이 희석을 해서 쓰더라도 효과 면에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해요. 아까 용량 반응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쓴다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니까요. 꼭 희석을 통해 사용하는 게 좋아요. 피부 발진, 가려움, 붉어짐, 부어오름, 벗겨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꼭 농도가 세지 않아도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오일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흐리게 희석한 다음에 팔 안쪽 등에 조금 발라 패치 테스트 한 다음에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어떤 오일은 감광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바른 다음에 햇볕을 쬐면 반응에서 구조가 달라져요. 바르고 실내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따갑다든지 착색이 돼서 살색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오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감광성이 있는 오일은 버가못, 레몬, 라임, 오렌지 같은 감귤류 오일이니까요. 저녁에 집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특정 연령이나 그룹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드릴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오일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임신을 했거나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노인의 경우 에센셜 오일의 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은 가급적 에센셜 오일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 오일은 자궁 수축을 유발하거나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와 수유부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오일로 알려진 것은 세이지, 타임, 오레가노, 자스민이고요. 특히 로즈마리 오일은 혈압까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바질이나 펜넬 오일은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것도 피하는 게 좋아요.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쳐 임산부와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하다고 알려진 만다린, 캐모마일 오일도 농도를 강하게 사용하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임신 기간에는 쓰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영유아나 어린이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가 민감하고 성인과는 체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인 비율로 똑같이 사용하면 체중 대비 고농도 오일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요. 만일 사용한다면 성인보다 더 많이 희석해 줘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오일로는 멘톨을 함유한 오일이에요.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마일드한 오일을 쓰고 그 오일도 낮은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게 좋아요. 추천드리는 건 라벤더와 오렌지예요. 오일 중에서도 성분이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었고 안전한 오일입니다. 노인분들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보호층이 약해지고 얇아지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때부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어린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다양한 이점이 있죠.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희석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